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압박해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FOMC 정례 회의를 주목하고 정책 금리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투자자들은 1월과 3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강했던 만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책 성명서가 얼마나 매파적일지에 집중을 했고, 이에 연준은 지난 3월까지도 유지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에 변화가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시장은 연준이 다가오는 11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지금 시장은 강력한 성장으로 견고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더 매파적인 반응으로 추정되는 성급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노동시장도 여전히 견고해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서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이날은 장 마감 직후 아마존이 강력한 클라우드 매출을 비롯해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주당 순이익은 98센트로 시장 예상치 83센트를 상회했고, 이 기간 매출은 1,433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죠. 게다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은 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 245, 3천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에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기업들이 인프라 현대화 노력들을 하는 동시에 AWS의 AI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클라우드 성장률은 재가속되고 있다 강조했고, 또한 아마존 광고 부분 매출은 1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해 리테일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이날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아마존의 2분기 매출은 1,490억 달러로 예상을 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는 1,500, 7천만 달러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아마존의 주가는 장 마감 직후 2% 이상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강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아마존은 4월 11일 189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4월 25일에 장중 16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50일 이동평균선에 머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마존의 주가는 81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거치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이러한 기간 동안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수혜주로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의 실적 역시 별로인 것으로 드러나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D는 지난 분기 매출이 54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의 깜짝 실적을 기대했고, 이에 AMD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데 그치자 현재는 시간의 거래에서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게다가 인공지능 열풍의 대표 수혜주인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기대 이하의 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슈마콤의 매출은 38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12억 8천만 달러보다 늘었지만 시장의 전망치 39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은 6.65달러로 시장 예상치 5.78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어 슈마콤의 2024년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는 종전의 147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로 제시해 이는 시장의 전망치 146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을 나타냈지만, 기대를 못 미친 매출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해 전반적으로 양호했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1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현재 장외에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지난 4월 19일 주가는 무려 10% 이상 하락하며 762달러를 찍고 반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날 다시 하락세를 거치면서 864달러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과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2025년까지 엔비디아 AI 칩셋을 대량 주문할 예정이라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에 UBS는 엔비디아 목표 가격을 1,100달러에서 1,150달러로 높였고, 멜리우스 리서치 역시 엔비디아 목표가를 1,000달러에서 1,125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자본 지출 예산을 급속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같은 현상은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식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지금은 AI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 반도체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이는 일종의 골드러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엔비디아 GPU 수요의 기초라 이들의 수요 확대는 엔비디아에는 노다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미 이러한 업체들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수년에 걸쳐 반도체 확보에 20%가 넘는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할 수 있죠. 이에 최근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들의 최고의 AI가 필요하고, 구글 역시 검색 엔진에 AI가 필요해 메타 플랫폼스 역시 광고의 최고의 AI 도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이들 업체가 AI를 통한 미친 듯한 지출이 앞으로 미친 듯한 수익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필수 제한은 엔비디아 반도체라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주식이라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이날은 근로자 인건비 척도인 고용비용지수 EC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상승하면서 투심은 얼어붙었고, 지난 1분기 ECI는 전분기 대비 1.2% 오르며 시장의 전망치 1%를 웃돌아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9월 0.9%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최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한 가운데 인건비마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인건비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 페드는 오늘 밤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재차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 15% 급등 후 하루 만에 다시 5% 넘게 하락하며 널뛰기 장세를 보였고, 이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 출시를 위한 주요 규제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치솟았으나, 이날 시장에서 그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와 주가는 5%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에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허가를 최종적으로 받긴 어렵고, 만약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그 판매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이 작을 뿐이라 평가절하했고, 덩달아 중국에선 니오와 샤오펑과 같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을 하려면 미국의 월 99달러의 절반 수준인 50달러 정도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단기 급등세를 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매출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이에 더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고위 경영진을 포함해 수백 명의 직원들을 추가로 해고하기로 하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내부적인 이슈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머스크는 경영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와 신제품 담당 책임자에게 회사를 떠나라고 말했고, 앞서 머스크는 이달 중순 테슬라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감원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이번 감축 인원을 포함하면 테슬라는 전체 인력의 20%를 감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내일 새벽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이날은 1.83% 하락해 170달러로 마감했고,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여전히 17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죠. 한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이제는 6만 달러마저 위협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지난 3월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73,780달러 대비 현재는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비트코인 시장은 최근 홍콩 ETF 출시를 앞두고 비합리적인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6만 5천 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에 FOMC 정례 회의 첫날을 맞아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며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성이 높은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6%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역시 이날은 1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소비재 회사인 크로럭스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기록한 이후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면 핀터레스트는 1분기 실적과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현재는 장외에서 19%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